네, 우리 정치를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투데이 영식당. 오늘도 3명의 히어로와 함께합니다. 김민하 평론가, 박영실 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슈가 많은 만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질문으로 시작할 텐데요. 최근 가장 주목한 뉴스 하나를 꼽는다면요? 아무래도 뭐 다 지금 행정이 마비돼가지고 이 뉴스에 주목할 수밖에 없죠. 네. 이제 다른 여타의 뉴스도 많은데 네. 결국은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동안 디지털 정부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공익근무요원을 할 때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공익근무요원 할 때 사실 그때도 오래 전이잖아요. 네. 그때 이미 온라인 기반의 그러한 행정 체계를 통해서 다 이 업무를 처리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배터리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다 마비가 돼서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큰 이 불행에 가까운 이러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참 충격적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정치권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저는 좀 겸허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정부 여당은 그래도 이 책임을 통감하는 그러한 어떤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얼마 전까지 어쨌든 뭐 이 윤석열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뭐 이런 것으로 끝났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당의 입장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이들이 그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사실 이러한 일을 방지했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정권 탓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고들이 있었는데 네. 특히 이제 지방 행정에 필요한 세월 이 행정 민원 시스템의 마비 사태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직전에 이제 카카오톡과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된 서버 이중화 조치나 이런 것들에 투입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침소봉대해서 이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만 쓰는 것이 과연 이제 바람직한 태도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여러모로 씁쓸한 맛을 남기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영실 에디터님. 네. 뭐 국가행정망이 멈추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버스가 멈췄거든요. 네. 저희가 뒤에 이따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야심차게 시작한 서울시의 한강 버스가 멈춰버리는 사태가 또 발생했기 때문에 이 오세훈 시장 표 행정 중에 특히 이번 임기 들어서는 뭐라도 좀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은 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겠죠. 지방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또 나가려고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행정이 필요했는데, 지금 추진되는 내용들 중에는 제대로 이제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만한 내용들이 그간 없었는데 한강 버스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느냐, 네. 이제 그게 관건이었는데 네. 이게 열흘 만에 4번이나 고장이 나고 이제 멈추는데 한 달 동안 일단 시범 운행을 사람 없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 달이면 이제 곧 11월이에요. 11월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요. 그렇죠. 잘못하면 한강이 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한강 버스가 과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건이고요. 아무튼 관심인데, 어제 오세훈 시장이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오세훈 시장에게는 굉장히 아킬레스건 같은 소식이 되어버려서 앞으로 이거를 또 어떻게 복구하느냐가 오세훈 시장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227억을 쏟아붓고서 한강버스 중단이 됐는데 또 국민들도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상민 PD님, 오늘 오프닝에 어울리는 인물 한 사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맨날 정치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네. 두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고 전유성 씨의 장례식이 있었고 수많은 예. 개그맨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코미디언, 원로 코미디언 사이에서 윤석열 성대모사를 하니까 네. 전유성 씨가 가만히 보여주면서 네. 야, 저렇게 똑같이 왔는데 인성도 똑같을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라고, 저는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또 했던 고인과의 추억도 있는데, 많은 코미디언들의 존경을 받은 맞아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또 네. 한 가지 소식은 스포츠 소식입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롯데자이언츠가 8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 실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지난 8월에는 3위였는데 9월 16경기에서 4승 12패로 가을 야구에 진출 실패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롯데자이언츠 팬이에요? 아니요, 롯데 팬들 다 울고 있습니다. 욕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럴 네. 줄 알았다면서. 예, 저런. 네. 하나 팬들은 지금 네.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리그를 우승해야 된다면서 네. 이런 소식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정말 개그의 대부이시고 유쾌한 괴짜이셨던 전유서 선생님께 가셨는데 많은 분들에게 개그맨의 아버지로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정자원 화제로 같이 이야기 가보도록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송구하다 뜻 밝히면서 대비책이 작동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 이렇게 말했죠.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대비책이 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그냥 언제든지 사고는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그 플랜 B가 작동을 하느냐 이게 핵심일 텐데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겪었지만 카카오 관련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그 당시에 다 마비되고 했을 때 아니 이거 그 가령 코로나19 때 가령 뭐 이걸로 이제 비대면 인증이나 이런 것도 다 했고 그리고 뭐 국민 비서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공문서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앱으로 주고받는 이러한 시대인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앱을 운영하는 어떤 그러한 데이터 센터에서 이렇게 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돼서 한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쪽에서 바로 이제 이 기능을 이어받아서 바로 계속될 수 서비스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서버 이중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지적을 했고 그것을 하지 않은 민간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질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부는 그렇게 질책을 했는데 정작 정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서버 이중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상황을 보면은 실시간 백업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됐는지가 지금 의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화재가 일어나서 이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수습을 다 하고 나서도 사실 데이터 무결성을 지금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도 우려가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대비책이 있는데 작동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 원인을 또 찾아서 새롭게 이제 이 수단을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대비책이 없어서 서버 이중화를 하지도 않았고 원래 공주에 있는 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적용하기로 한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 장기간 이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대비책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 대비책이 없었던 거에 대한 상황을 좀 같이 짚어보면서 그 대비책이 왜 없었는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쟁의 수단만 되고 있어서 여러모로 아쉬운 이런 차원의 그러한 이제 이 상황도 반영된 언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이 또 이제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여기 비숙련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때다 싶은지 윤호중 장관 경질해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또 의원 시절에도 이 전산망 사태가 일어났을 때 네. 그때도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고리로 해서 네. 역공에 나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은 약간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물론 이제 반년도 안 된 정부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이 사태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습하는 것은 현 정부의 몫이겠죠. 근데 다만 기존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좀 종합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네.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뭐 비숙련자, 영세 사업장 내지는 뭐 알바 투입 뭐 이런 식의 보도가 어제까지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오늘 주간을 종합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드러나기도 했고요. 뭐 이제 전문직 자격증들이 다 있었던 분이라고도 또 하더라고요. 네.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이제 그 대목은 인재가 아니어서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재 원인은 빠르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문제 원인으로 좀 거론되고 있는 경우에는 배터리 연안에 대한 문제.
배터리 연한이 보통 이제 리튬 10년이라고 배터리. 하죠. 네. 10년이 이미 지난 상황에서의 화재 위험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었던 상황을 이어갔다라는 대목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산 문제인데 앞에 네. 이제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 예산의 경우에는 지난 국회 때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놓으려고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정부 여당의 그 삭감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투입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 대목도 일단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뭐 이전 정부의 사람이 어땠다 이제 이런 것들이 큰 어떤 중요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 이 국정자원 원장이었던 분이 이 국가 재난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을 갖췄다라고 이미 언급을 했던 전례도 있긴 네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철석같이 믿었던 국민들도 사실 좀 속았던 셈이 됐습니다만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비책이 아예 없었다는 말은 그 자체로 사실이기도 하고 국민들도 몰랐지만 대통령도 아마 이럴 줄은 몰랐을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이제 대책과 해법 그리고 빠른 복구 조치가 중요한 거니까 너무 정쟁에 골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도 바라는 것은 뭐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한 달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빨리 복구해서 국민 불편을 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여야 특히 이제 야당의 경우에는 너무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장관 경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이 문제를 장관이 매듭 짓고 수습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옳겠죠. 결국엔 국가 전상망의 심장부가 화마가 일어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이라든가 국민의힘 관계자들 이제 망언들을 제조하고 있잖아요. 특히 뭐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아니면 민경욱 같은 경우는 뭐 받은 글을 올리면서 부정선거 은폐하기 위해서 불지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단순한 화제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웃습니까? 제가 그렇게 좋습니까? 이런 단순한 화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관리 부실과 안일한 대처가 만든 그런 인재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어떤 그거는 대화를 더 해봐야겠죠. V3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V3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V3 몰라요? 그러면 또 센 분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장동혁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에도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어떤 겁니까?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끌어내겠습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네. 맨날 아침마다 화만 구멍을 내시고 사이버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부정선거 은폐하려고 간첩 침투가 되고 뭐 방어했다 이런 의견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비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네. 저도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거나 뭐 사퇴시켜라 이제 이런 반응 정도는 네.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는 것이고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전 동의하지 않지만, 네. 근데 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이것을 뭐 중국인 관광객이 대거 입국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차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혐중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다라든지, 이건 심지어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소가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는 일단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두 번이나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이미 지금 국내에 퍼져 있는 여러 협중 시위나 집회들을 더 뭐랄까 이제 기사를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대위기이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 국민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불난데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박수치고 앉아 있는 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 여기에 자꾸 협중 정서를 끌어오는 건지 저는 이제 갈 때까지 다 가는 거냐 이제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뭐 물론 국민의힘의 극우화와 무관치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항상 이제 그쪽 극우적인 방향으로 이 이슈를 해석하거나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 야당의 태도라는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방선거에 그리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도 못할 거고요.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지지율 위기도 타개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혐오와 음모,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전략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또 국민의힘 거친 입을 같이 보실 텐데 지난 주말 경기 남양주에서 이제 열린 지역축제 행사장 윤학준 국민의힘 남양주 갑 당협위원장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영상 같이 보시죠. 우리 국가유공자 형님들, 저도 국가유공자, 전투유공자 형님들이 계셔서 제가 딱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정동영이란 장관, 통일부 장관 이 개가 실탄 쏘지 마라. 실탄 쏘지 마라 이랬어요. 실탄 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군인은 사격을 하고 훈련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국가에서 못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개자식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네, 윤학준 당협위원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막 나가기로 한 거죠. 저는 네. 국민의힘이 이런 일련의 앞서 말씀하신 이제 그 중국인에 대한 여러 지금 인터넷상의 극우적인 네티즌들이 올리는 음모론을 여과 없이 지금 갖다 쓰는 것에 더해서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 그리고 저것도 이제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어떤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 일종의 색깔론으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저 색깔론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런 것으로 대응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진지하게 뭔가 이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노선은 국민이 포기한 것이다. 지금 네. 상황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권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색깔은 포기하고 어떤 극우적인 담론, 그리고 극우적인 어떤 그러한 그 어떤 요구에 그냥 편승하는 방식으로만 정치를 하겠다. 그리고 그거밖에 할 줄 모른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어떤 일련의 행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도움이 될 리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당장 눈앞에 있는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뭐 몇 차례 한 장애투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내부에서의 뭐 걱정이 왜 없겠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서 되는 거냐,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얘기는 소수에 불과한 것이거니와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런 데 올라가서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뭘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은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자, 네. 독재자 이재명 끌어내리자, 뭐 이런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의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선거에서 크게 깨진다고 해서 저는 뭐 거듭난다고 보지도 않고 상당 기간은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근데 의도적으로 좀 준비해온 발언 같아요. 아, 왜 그런 걸까요? 의도가 그러니까 뭘까요? 이게 이제 이 윤학준 당협위원장의 경우에는 원외 위원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분이 과거에 윤석열 탄핵 반대 성명에 서명을 한 70명의 원외 위원장 중에 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윤 어게인을 바라는 분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런 발언이나 좀 극우적인 행태를 보일 만한 어떤 과거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 내부나 뭐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중에 공천을 받거나 당 지도부에게 눈에 띄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발언이 필요한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왜 우리가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포모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나만 뒤처지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건데 대부분에 있는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절대 다수가 장외 집회에 이제 나오거나 거기에서 극단적인 발언을 하거나 극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게 절대 다수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뒤처지겠다 이런 심리가 있는 거예요. 원외 위원장마저도 지금 최고 지도부 중에 뭐 극소수이긴 합니다만은 몇 분은 어디 언론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그 입에 담기 힘들 만한 그런 그렇죠. 극우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여기에 뒤처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종의 포모 현상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발언을 준비해 왔고, 심지어 저렇게 사람이 많고 일반 대중의 항의가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본 지도부가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한다라면, 제 예상이 맞다면 아마도 윤학준 당협위원장의 이 원외 위원장으로서 자격은 유지가 될 것이고, 향후의 지방선거에서 어떤 자리를 줄지는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될 텐데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혐오 장사나 거짓 선동으로 나아가는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인데,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필러버스터
도중에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발언 같이 들어보실게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송은석 원내대표의 망언에 버금가는 역대급 망언이 터졌습니다. 호남에서는 불이 안 나나? 이 발언은 호남인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저 사람이 국회의원이 맞나 할 정도로 역대급 망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투리 탓이었다라면서 옹졸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김정재 의원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정재 의원의 제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의 뭐 의원이라던가 당원 자격이 막말이 아닌가 싶은데 호남에 불 안 나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뭐 신장식 재수 없는 XX 발언도 했고요. 저한테 5억을 요구했더라고요. 뭐 등등등. 뭐 과거 이력도 굉장히 화려한 망언 제조기던데 이 발언의 주인공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국회에서 최소한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네. 이게 아무리 뭐 본인의 의도가 이 법안의 어떤 처리와 관련돼서 불이라는 게 뭐 호남과 영남 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표현이 왜 국회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선 불 안 나느냐라는 표현으로 왜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는지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극단적인 어떤 발언 망언들을 한다는 게 네. 평소에 그러니까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제 어떤 자격을 갖춘 인사이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다, 우려를 네. 가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뭐 5억 얘기 이런 거는 이거는 수사 사안이죠. 이 포항에서 2024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때 단수 공천해달라는 주장을 이제 이철규 공관위원한테 하는 그 대목을 민주당의 한준호 최고위원이 공개를 한 건데 그렇죠. 그 얘기가 결국은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단수 공천으로 정리를 안 하고 경선을 하게 되면은 이게 후보들끼리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 네. 그 매수를 해가지고 날 지지해주면은 뭐 얼마 주고 지지를 하게 해주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냥 단수 공천을 해주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김정재 의원과 관련돼서 포항과 관련돼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이전에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이라는 분이 이제 주장한 바에 따르면은 네. 2022년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공천과 관련돼서도 윤석열, 김건희의 입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도당위원장도 그런 것이고 엮여 있는 것이고. 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김정재 의원이라는 분이 본인을 단수 공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사실 이철규 의원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네.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건 망언도 망언인데. 이러한 공천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윗선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는 그냥 단수 공천 받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은 당연히 없는 것이고 네. 그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서 특검 수사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라는 게 굉장히 분명해지는 거죠. 네. 뭐 호남에 불 안 나나 이거 해명도 좀 웃깁니다. 사투리 탓으로 하고요. 과거에 이제 한준호 의원이 밝혔지만 망언들도 있고 종합적인 평가 아니, 뭐 어떠세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이게 사실 해당 발언이 나올 만한 타이밍도 저는 아니었다라고 보고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아연 실색했고요. 김정재 의원은 뭐 기존에도 여러 이제 의혹 보도들이 있었고 아까 이제 평론가께서 말씀해주셨던 그 뉴스타파의 그 3억에서 5억 녹취 발언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고 수사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번에 통일교 관련돼 가지고서도 김정재 의원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 대목도 마찬가지로 짚어보고 수사 받아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수사로 벌어질 내용이니까 저희가 차치하더라도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는 이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느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원의 어떤 망언이라든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제명은 늘 운운하거든요. 근데 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윤리위 자체를 구성하거나 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대선 때 있었던 이준석 의원의 사실상 그 성폭력 언어와 비슷한 그런 언어가 나왔을 때도 62만 명의 국민들이 국회청원을 통해 동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제명 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늘 이렇게 한번 뉴스에 한 줄 나가고 나서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대 진영에서는 뭐 반대 진영에서는 늘 제명한다고 선언하다시피 하죠. 근데 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반복되더라도 국민들이 기댈 곳은 없어요. 네. 국회 스스로 자정작용이 없는 한 이게 뭐 제명이라고 운운해봐야 일단 방법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저는 뭐 이런 기대를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라서 김정재 의원 관련돼서는 수사 내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 이제 곧 추석인데요. 마지막 이상민 PD 시청자분들께 추석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시훈입니다. 찬소리 같은 것들도 모두 한건과 함께 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힘듭니다. 잔소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좀 용돈을 좀 주셔야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말씀당 10만 원씩이면 되겠습니다. 아, 갑자기 눈물이 나니? 아휴, 이거는 접어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그 한강 버스는 좀 너무 하셨던. 책임을 송구하다라고 제가 평가를 했는데 그걸 못 보셨나 봐요. 뭐 송구한 것도 송구한 거지만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차차 골고루 잘 살펴보겠습니다. 골고루 수기의 과정을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죠. 왜 물에 다니는데 왜 버스예요, 근데? 그 부분은 또 수기를 과정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암에 배라고 해야지 왜 버스라고 해요, 그거.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그 상암에 있는 대관람차는 자, 계속 여기까지 진행 하겠습니다. 중입니까? 왜 고맙습니다. 고장나요, 여러분. 그게 근데 왜?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투데이 영식단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나 시사평론가, 박영실 시사 에디터, 이상민 PD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